안녕하세요. 심플리 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알아본 인도 ETF에 이어 신흥국 ETF 4개 정리해 봅니다. 우선 이전 영상에서 인도 니프티 50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3개 비교 정리해 드렸습니다. 타이거, 코덱스, 코세프 비교했었는데 한 달 정도 전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에 투자 자금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타이거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코덱스는 2,500억 원 정도로 이 두 개 ETF는 약 500억 원 정도가 더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꼭 확인하셔서 세계 ETF 차이점 짚어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흥국 ETF들이 좀 인기가 많은 편이라 이번 영상은 인도 이외에 투자할 수 있는 ETF 4가지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모두 한국 투자 신탁 운용사의 에이스 ETF입니다. 한 가지는 멕시코 MSCI, 필리핀 MSCI, 인도네시아 MSCI, 그리고 베트남 BN 30 ETF 요 4가지입니다. 각각 상품명에서도 어느 국가에 투자하는 상품들인지 뚜렷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한번 짚어볼 텐데 우선 게시에 보시면 멕시코가 2018년 3월에 출시가 된 상품이고요. 나머지는 2016년에 상장된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꽤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3월 15일 기준으로 투자되어 있는 자금 규모 확인할 수 있는데 베트남 ETF가 2,500억 원대로 뚜렷이 많은 지금 투자 자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멕시코 142억 원, 필리핀 58억 원, 인도네시아 522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가지 상품 모두 분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배금 미지급 후에 해당 부분은 재투자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합성 상품의 경우에는 좀 분배금이 없습니다라고 짚어드렸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합성 ETF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합성이 적혀져 있지 않은 ETF와 달리 해당 그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포트에 그 구성 종목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상품의 수익률을 수합하는 형태로 쫓아가는 그런 운용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에이스 필리핀 MSCI 합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 열어보시면 수합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수익률 수합으로 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대부분 상품들은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4개 상품의 연초 이후 2024년 1월 이후 1일 이후 수익률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멕시코는 1.07%, 필리핀 11.87, 인도네시아 8.48, 그리고 베트남 비엔 같은 경우는 무려 수익률이 14.45%나 됩니다. 4개의 상품 기초지수 한번 확인해 보면 에이스 멕시코 MSCI는 멕시코 그 증권거래소의 상장 종목 중 시가총액 유동비율 대표성을 고려해서 산출된 MSCI 멕시코 지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 증권거래소 상장 종목 중에서 MSCI 글로벌 편입 요건에 해당하는 즉 대형주 위주로 시가총액, 유동비율, 거래대금 등을 고려된 그런 대형주 위주의 종목으로 산출된 지수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유동비율 고려해서 선정한 31가지, 31개 종목으로 산출된 지수이고요. VN 30 지수 같은 경우는 베트남 거래소의 상장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형주 30종목 구성해서 산출된 지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형주 위주로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좀 추종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국가의 경제력을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뒤에서 이제 경제 성장 규모도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보수인데요. 보수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ETF의 총 보수는 꼭 뜯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총 운용 보수 이외에도 기타 보수 그리고 매매 중개 수수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운용 보수와 기타 보수까지 확인을 한 뒤에 총 보수를 따져보면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합성 상품들이기 때문에 좀 보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ETF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베트남 BN30 같은 경우만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투자 자금도 지금 현재 2,5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 연초 이후 수익률도 약 14%나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운용 그 보고서 딱 오늘쯤 출시가 됐더라고요. 3월 18일자로 이 해당 ETF의 운용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좀 더 짚어보면 우선 베트남 그 증권거래 그 인덱스 자체가 지금 지수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04% 오늘 기준으로 금요일 기준으로요. 일주일 주간 수익률 1.32, 한 달 수익률 5.10, 그리고 3개월 수익률 14.65%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에이스 베트남 BN30 그 ETF가 추종하는 BN30 지수 같은 경우에 수익률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전체적인 지수와 이 대형주만 담고 있는 BN30 간의 괴리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좀 차이가 없습니다. 흐름 굉장히 비슷하고 다만 최근에는 살짝 조금 떨어지는 경향성이 조금은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소형주, 중형주 실적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의견 한번 보여드리면 베트남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전주 오랜만에 조정을 보였던 증시는 정부의 금융경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며 13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죠. 정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뭔가 이제 개혁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재무부 증권거래 시스템 개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과 또 프론티어 지수 편입 기대감에 또다시 상승 여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주 후반부에 들어서 살짝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전망 보시면 단기 랠리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글로벌 위험자산 투자 심리 개선 그리고 글로벌 및 로컬 경제 지표 회복세 지속, 상장 기업 실적 전망치 상향 등으로 인해서 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ET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보고서 링크 영상 하단에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TF가 추종하고 있는 기초지수들의 그 히스토리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ETF 상장돼서 소개를 해드릴 때 우리나라에는 ETF가 지금 상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초지수 같은 경우에는 운용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과거의 기초지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년치 다 가지고 와보았고요. 3월 18일 오늘 영상을 찍는 오늘 날짜 기준입니다. 먼저 멕시코 지수 한번 보시면 5년치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 굉장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연초로 끊었을 때 아까 1% 수익률이었잖아요. 다만 이렇게 시계열을 길게 했을 때는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지금 4%나 올랐지만 5개년 시계열로 봤을 때는 조금 등락은 있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지수 보시면 좀 업다운이 있었고 최근 3년치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인도네시아 비슷하게 조금은 우상향 경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조금 5년치 실적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인도의 니프티 50 지수의 5개년치도 한번 가져가 보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도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 이전보다도 또 우상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계열을 길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좀 기간별 수익률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해 두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니프티 50 그 인덱스 지수가 굉장히 흐름이 좋아 보이고 또 그 다음으로는 멕시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최근에 굉장히 단기 랠리가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대로요. 그러면 경제 그 성장 전망률 포함해서 경제 규모 또 인구까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흥국 ETF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그 국가 자체가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었을 테니까
또 경제 규모 못지않게 인구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인도가 압도적으로 14억 인구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보다도 많은 인구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위가 인도고 2위가 중국이더라고요. 그 다음 멕시코 한번 보시면 1억 한 3천만 정도 되고, 필리핀도 꽤 많네요. 1억 2천만 정도, 인도네시아 2억 7,700만 정도 되고, 베트남이 약 1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연령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 국가가 얼마나 젊은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무려 44세거든요. 저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고, 일본은 예를 들어서 평균 연령이 무려 49세입니다. 평균 연령 신흥국 국가들 한번 따져보면 인도가 28세, 멕시코 30세, 필리핀 25세, 인도네시아 30세, 베트남 33세로 굉장히 젊다라고 보시면 되고, GDP 규모는 뭐 인구가 가만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GDP 그로스입니다. 전년 대비 GDP 그로스가 멕시코 3%, 필리핀 7.57%, 인도네시아 5.31, 베트남 8%, 인도가 7%로 멕시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5% 이상으로 경제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GDP per capita 한번 보시면 멕시코가 1인당 GDP 규모가 좀 큰 편이고, 인도가 아직은 가장 가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성장 전망률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인도가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1위 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2% 경제 성장 전망률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뒤를 베트남이 5.8%, 필리핀이 5에서 6%, 인도네시아가 5%, 멕시코가 2.5% 경제성장 전망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9%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는 매우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인도 ETF에 이어서 다른 신흥국 ETF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인도 ETF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제 인도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 다른 ETF를 보더라도 인도 ETF가 현재로서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 더 힘을 실다가 베트남 ETF 좀 단기 조정이 있는 국면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본 후에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 포트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